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비상임 이사국 5개 나라가 교체되는 등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임 이사국 중 일부는 일찌감치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새해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역학 구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안보리에 새롭게 합류한 나라는 일본과 스위스, 몰타, 모잠비크, 에콰도르 등 5개국으로 1일부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며 앞으로 2년간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문제 등을 다루게 됩니다.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전 세계 다양한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의 주요 기구로 제재 등을 담은 결의안과 각종 성명을 채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결정이 표결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특정 사안에 대한 각 이사국의 입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임 이사국인 스위스는 벌써부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예고했습니다. 파스칼 베리스빌 유엔 주재 스위스 대사는 지난달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놓고 안보리가 분열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절충점을 찾기 위해 국제법에 근거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 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는 데 목소리를 높인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결의를 준수하도록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온 일본이 안보리에 새롭게 합류한 점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과거 일본은 2016년과 2017년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4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에 대응한 새 결의 채택에 실패한 안보리를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The Council decided to take action if North Korea launches an ICBM. Yet the Council has failed to act. We all remember the vetoes cast that blocked the Council from taking action in May. 이처럼 북한 문제에 강경한 목소리를 낸 스위스와 일본이 앞으로 2년간 안보리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안보리의 대북 관련 조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지만 안보리의 주요 조치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좌우된다는 점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나머지 14개 나라가 동의한 조치일지라도 최종 무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보리는 지난해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5월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13개 이사국이 모두 찬성했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 채택에 실패했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의회가 3일부터 새 회기를 시작합니다.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법 연장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개정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의 두드러진 활동도 예상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8대 의회가 활동하는 새해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가장 눈여겨봐야 할 움직임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재상정 여부입니다.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이 법안은 지난 연말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다른 현안에 밀려 표결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측은 VOA에 118대 의회에서 법안 재승인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압도적으로 통과돼야 할 초당적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정책의 포괄적 방향을 담은 대북정책 감독 법안도 새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반 메넨데즈 의원과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지난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회기말 외교위 안건으로 올려져 관심을 모았지만 일부 의원의 표결 보류 요청으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원 외교위 민주당 측 관계자는 VOA에 메넨데즈 위원장이 이 법안을 새해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개정안 재추진 여부도 감신입니다. 한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은 지난해 제정된 IRA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항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차별적 조치라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해외 생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IRA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민주당의 조맨친 상원 의원은 재무부의 이런 방침에 반발하며 새 회기에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편에선 IRA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의 개정안이 새 회기에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조지아주의 라파엘 원홍 민주당 상원 의원과 엘라바마주의 테리 스웰 민주당 하원 의원은 지난해 이런 내용의 IRA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무엇보다 새해 의회 내 가장 큰 변화는 권력 지형 변동으로 새회기 상원에선 민주당이 여전히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지만 하원에선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의회에서 25년간 근무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공화당의 하원 장악이 한반도 외교 안보 등 대외 현안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find there's going to be a continued irritation with North Korea, but these other issues are going to make it more difficult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한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새해에도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아 한국 인권정책과 관련한 청문회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스미스 의원은 2021년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에 이어 지난해에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 등 전임 문재인 정부의 난민 정책에 관한 청문회를 이례적으로 소집했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간의 핵전력 운용 공동연습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다양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두 나라는 지난해 11월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협의 체계를 비롯해 공동기획과 공동실행 등 확장 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2일 한국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북한이 서해상에서 선박간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북한 평양 인근의 열병식 훈련장에서는 지난해부터 대규모 병력과 차량이 매일 집결해 열병식 준비 정황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서해상을 촬영한 2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북한 초도 남쪽 해상에 100m 길이의 선박 두 척이 길이 45m 선박을 사이에 두고 밀착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1.7km 떨어진 곳에서도 95m 길이 선박 두 척 사이에 크기가 작은 선박이 자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정부 등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모습입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은 지난 10월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 해역에서 밀착된 선박의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세 척이 맞댄 경우 가운데 한 척은 크레인용 바지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선박 두 척 사이에 크레인용 바지선이 자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날 이 일대에서는 선박 4척이 두 척씩 맞붙은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선박 접선으로 어떤 대북제재 품목이 거래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한 만큼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서는 대규모 병력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2일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보면 김일성 광장의 연단을 형상화한 지점 바로 앞에 35개 대열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서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대열이 움직이는 훈련장 내 도로에도 대열 대여섯 개가 보입니다. 각 대열에 도열한 병력은 50명에서 최대 300명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이번 열병식 훈련장에는 최소 2,000명에서 최대 12,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BOA는 지난달 초부터 이 일대에 병력이 도열하고 공터에는 차량이 주차되는 등 열병식 훈련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훈련장 북서쪽 공터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2개 중 1곳이 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날은 2곳 모두를 채운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새로운 열병식 준비 정황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을 개최하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을 비롯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등을 공개했던 만큼 이번에는 어떤 무기를 드러내며 무력 시위를 펼칠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통일부가 지난 한 해 동안 민간단체가 신청해 승인한 대북 인도 지원 물자 반출은 모두 12건으로 55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반출 승인 통계를 공개하고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2건의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월 3건, 3월 1건, 4월 3건 등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7건, 약 36억 원의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8월과 9월 각각 1건, 10월 2건, 12월 1건 등 총 5건, 약 19억 원의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올해도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 지원 물자 반출은 민간단체에 신청이 있을 경우 요건 등을 검토해 계속 승인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은 통일의 필수 요건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대북 정책의 주요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3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정책 관련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염돈재 전 한국국정원 차장은 과거 동독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정책을 펼쳐온 서독의 사례는 한국의 대북 정책에도 여러 시사점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이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단호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본 원칙의 바탕 아래 인권과 인간적 필요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운동을 정부 주도만으로 이끌어가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